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221페이지 심화 사례 문제입니다. 1번. 갑이 그가 소유하는 X토지에 대해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1번이 답이죠. 일단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는 토지 소유자와의 설정 계약과 등기람으로써 성립하게 되는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 지상권자가 있거나 전세권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므로 1번. 갑이 을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라도 을의 승낙이 없으면 X토지의 지하 부분에 대해 제3자를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는 을은 X토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수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갑이 을에게 시가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을은 어떠한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X죠. 다시 말하면 원상복구 지상물을 수거합니다. 다만 지상권 설정자는 나한테 팔아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것도 형사권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해요. 따라서 2번은 X가 되네요. 3번. 갑은 을이 X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지만 특약이 없더라도 X토지를 을의 사용에 적당한 상태에 유지되도록 보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X죠. 지상권은 물권이죠. 물권은 직접 지배권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돼요. 누가? 지상권자가. 이런 거는 전세권도 마찬가지고 지역권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나 지상권 설정자나 또는 지역권 설정자나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기 때문에 3번도 X가 되죠. 4번. 갑을 간의 을은 X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어요. 이 특약은 무효죠. 왜냐하면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담보 설정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요. 이러한 자유는 특약으로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특약을 했다면 무효이기 때문에 을이 갑의 승낙 없이 제3자 병에게 임대하고 인도했다면 갑은 병에게 X토지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 을이 갑의 승낙 없이 제3자 병을 위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했다면, 자, 담보 설정도 자유롭고요. 지상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갑은 원칙적으로 병에 대해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죠. 자, 넘기셔가지고 2번 문제죠. 을은 갑의 X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뭐가 되죠? X가 되고요. 2번. X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는 을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지상권은 물권입니다. 물권이고 절대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따라서 토지를 양수한 자, 새로운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으므로 2번이 뭐죠? 맞는 질문이고 답이 되는 거죠. 3번. 을이 약정한 기료의 1년 6개월분을 연체한 경우 갑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지료를 약정했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몇 년치죠? 2년치를 지급하지 않아야 소멸 청구할 수 있고요. 1년 6개월은 아직 2년치가 안 됐네요. 4번.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을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X죠.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고 하면 지상권자는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죠. 또 갱신 청구를 했는데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은 X입니다. 5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견고한 건물이면 30년이 보장이 되고 일반 건물이면 15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갑은 언제든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입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다음 중 갑이 건물의 철거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면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면 거절할 수 있겠죠. 그럼 법정지상권은 뭐가 떠올라야 돼요?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지면 뭐가 발생하죠?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철거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에서 1번을 보시면 갑소유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갑이 건물을 축조했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죠. 이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3번, 4번 한번 보시면 됩니다.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일정한 사유로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다. 4번 문제입니다. A 소유 X 토지와 그 지상 Y 건물 중 Y 건물에 관하여만 경매가 이루어져 B 소유가 되었고 B는 이 건물을 C에게 매매한 후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지상권에 관하여는 현재 아무런 등기도 없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이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과 A와 B 건물 소유자의 토지 소유가 같았죠. 근데 경매가 이루어져서 건물만 B에게 넘어가는 바람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요거 B에게 뭐가 생기는 거죠? 법정 지상권이 생기는 거죠. 요런 상태에서 B가 C에게 건물을 뭐 했습니까? 양도했죠. 따라서 C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아직 C에게는 지상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이 취득한 지상권을 넘겨주려면 뭘 해줘야 되냐면 설정 등기라고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아직 C에게는 뭐가 없어요? 지상권이 없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인 A가 C에게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C에게 지상권이 없지만 아직도 B가 뭐예요? 지상권자예요. 지상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C는 B를 대의해서 A에게 지상권 설정 및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따라서 A는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C에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C는 지상권도 없이 아무런 권한도 없이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부당이득 반환만은 A가 C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결론인 거거든요. 따라서 옳은 것은 뭐가 되냐면 2번이 되는 거죠. C는 A, B에게 지상권 설정 및 이전을 순차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점이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1번은 X입니다. C는 B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번 현재 C는 지상권이 없지만 B에게는 지상권이 있으므로 B, C 모두가 지상권자가 아니다라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C는 직접 A에게 지상권 설정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B를 대의해서 청구해야 되므로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5번 C는 법정 지상권자이므로 X죠. 건물을 철거로 청구할 수는 없지만 C는 아직 뭐가 없죠? 지상권이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되네요. 5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라면 원전세권 소멸한다. X입니다. 전세권도 물권이므로 자유롭게 전전세할 수가 있어요. 지상권과 다른 점은 특약으로 금지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전전세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1번은 뭐죠? X죠. 2번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2년으로 본다는 지문도 X가 되고요. 3번 전세권도 물권입니다. 따라서 물권입니다. 그죠? 그런데 3번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 목적을 취득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전세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절대권, 제3자에게 주장할 수가 있고요. 물권이니까 물권적 충분권이 인정이 되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전세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므로 필요비 상한은 청구할 수가 없고요. 5번, 전 전세권자도 전세권자입니다. 따라서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자기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전전세권자가 경매할 수는 없어요. 원전세권자도 전세권이 소멸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자신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만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5번도 뭐가 되죠? X가 되네요. 자, 넘겨보시면 6번 문제죠. 갑은 을 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 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요. 일단 2번이 답이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갑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는 지상권자에게 인정되죠. 특히 지금 보시면 단독주택의 일부를 전세했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 답은 뭐죠? 2번이고요.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최근에 판례가 작년도 판례인데 토지 전세권자에게는 지상권자와 마찬가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문제는 건물에 관한 전세권자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없는 거죠. 그죠? 다만 토지 전세권자는 지상권자 마찬가지로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면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요. 거부당하면 토지 전세권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최근 판례 입장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답은 뭐죠? 2번이에요. 나머지 문제는 일반적이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5번이죠. 우리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갑은 X 부분이 아닌 나머지 주택 부분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죠. 을이 갑 소유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갑과 을의 법률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을은 일단 결정한 전세금에 관해서도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전세금에 대해서 증감 청구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전세권 양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등기는 해야 되므로 2번은 뭐죠? X가 되고 3번 전세권은 용익 물권이지만 경매권과 우선 변제권이 있으므로 3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4번 토지 전세권의 경우에는 최단 기간을 전혀 보장하지 않죠. 그렇지만 건물에 관한 전세권의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하면 1년을 보장하기 때문에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 5번 전세권도 물론 재산권이니까 상속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8번 갑은 자신의 건물의 을명에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을이 그 전세권을 병명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을의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경우 자 존속기간의 만료는 사건이죠. 법률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되므로 기억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니은번 을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법정갱신도 결국은 법률 규정의 갱신이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따라서 전세기간에 대한 변경 등기 없이도 갱신한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죠. 디귿번 병의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을 수반하더라도 양도할 수 없다. X죠. 저당권은 부종성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채권과 함께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D급번은 뭐죠? X가 되겠죠. 1번 으로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경은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전세금에 대해서 압류함으로써 저당권을 실행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그 결과 뭐가 생기죠? 전세금 반환채권이 생기고요. 그 전세금 반환채권을 압류함으로써 전세금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담보물권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번 담보물권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피담보 채권이 변질이 날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맞죠? 이게 뭐죠? 부종성이죠. 채권이 주된 권리고 담보물권은 종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채권이 없다면 담보물권은 자동으로 뭐하게 돼요? 소멸되는데 이거 우리가 부정성이라고 하고요. 2번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물권도 이전한다. 채권이 주된 권리고 담보물권이 종된 권리니까 채권이 이전된다. 담보물권도 쫓아가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죠? 수반성이라고 하죠. 3번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압류가 필요하지 않다. X입니다. 물상대위권 행사하려면 반드시 지급 전,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됩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피담보 채권의 일부가 변제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의 전부 담보물권을 이렇게 미친다. 맞는 지문이고요. 이거 우리가 불가분성이라고 합니다. 5번 유치권도 담보물권이지만 물상대위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유치권자에게는 물상대위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문이고요. 맞는 지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2번입니다. 다음 중 담보물권 중 물상대위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은 3번 뭐죠? 유치권이죠. 그 다음에 전세권도 물상대위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법에서도 하겠지만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나 매도 담보도 물상대위권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법 안에서 나오는 담보물권 중에서는 유치권만이 물상대위권이 없는 거죠.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민법상 담보물권의 일반적 성격이라 볼 수 없는 것은 1번 전액 갚아야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담보물권은 목종을 전부에 그 효과가 미친다. 불가분성.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담보물권도 자동으로 소멸한다. 부종성.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쫓아간다. 수반성. 또 물상대위성도 인정이 되죠. 따라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유통성이라는 것은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만 따로 분리해서 독립해서 거래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하는데 우리 민법은 담보물권에 대해서 부종성, 수반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물상대위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통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죠. 4번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5번입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어요. 자,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경매가 됐을 때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경매가 되고 배당 순위가 주어지려면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 순위가 주어져요. 근데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죠?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 변제권이 없는 거죠. 1번 일정한 경우에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맞아요.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유치 목적물을 사용할 수가 없지만 채무자로부터 승낙을 얻든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합니다. 2번 유치물은 가시를 수취해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물론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3번은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는 개념이고요. 맞는 지문이고 4번 보시면 유치권자는 유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할 수 있고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5번이죠. 넘기셔가지고 5번 문제입니다.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5번을 보시면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물론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가액이 현존한 경우에 하나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가액이 현존한 경우에 상한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입니다. 답은 5번이네요. 6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1번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X입니다. 말 그대로 점유를 취득하고 나중에 성립한 채권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있고요. 거꾸로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를 취득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됩니다. 다시 말하면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꼭 채권이 발생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1번은 뭐죠? 인정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2번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점유는 직간접을 불문하고요. 간접 점유자라 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되기 때문에 2번이 뭐죠? 2번은 뭐가 돼요? 맥스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요. 간접 점유자라 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됩니다. 간접 점유자라 하더라도 유치권이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진 않아요. 2번을 보자고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라는 말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물건을 돌려준 거죠. 따라서 이것은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왜요? 채무자에게 그 물건은 뭐예요? 돌려준 거니까요. 따라서 점유를 상실한 거고 유치권이 소멸되는 거니까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X. 이것은 간접 점유가 아니라 점유를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소멸됩니다. 3번 유치권자는 점유를 상실하면 바로 뭐예요? 유치권이 소멸돼요. 따라서 논리적으로는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침탈당했다면 점유권을 이유로 한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4번 유치권의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아니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가능하므로 4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겠죠. 5번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따라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이 성립되질 않아요. 그럼 5번 보자고요. 임대차 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유예기간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유예기간을 인정했다는 말은 뭐 한 달 후에 갚아라 또는 2달 후에 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유예기간 동안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죠. 따라서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 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7번 문제입니다. 유치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3번을 보시면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X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채권이 소멸시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멸하게 되면 부종성에 따라서 유치권도 소멸이 돼야 되므로 3번이 뭐죠? 옳지 않은 지문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8번이죠. 가장 잘못된 건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4번이 답이죠.
유치권자는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성립하기 위해서 유치 목적물을 점유하기만 하면 돼요.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은 점유를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고 그 다음에 1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단 경매가 됐을 때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아요. 따라서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경락인에게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직접 이행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 변제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죠. 9번 문제입니다. 유치권에 관하여 틀린 것은 1번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동산과 유가증권의 하나며 부동산은 제외된다. X죠. 다시 말하면 부동산도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요. 부동산 유치권의 객체인 경우에는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죠?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유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4번을 보시면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까지 맞아요.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구비하면 그 순간 유치권이 성립되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약정담보물권이 아니라 법정담보물권이에요.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가능하기 때문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그 효력이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은 불가분성이죠. 전액 변제할 때까지 담보물권은 담보 목적물 전체에 그 효과가 미치고요. 2번 과실을 수취한다면 변제에 충당할 수가 있고요. 3번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로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요. 4번 유치권자에게는 경매 권리가 없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자도 경매할 수가 있어요. 없는 게 뭐죠? 우선 변제권이 없는 거죠. 답은 4번이죠. 5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간이변제 충당권이죠. 넘겨보시면 12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을 찾는데요. 3번을 보시면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고 맞죠? 다만 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그래서 이때 경매는 환가를 위한 경매가 아니라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에 해당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주의하실 점은 1번입니다. 일단 임차인은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가 있고요.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가 가능해요. 다만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복구 특약을 했다면 그때는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원상복구 특약은 비용상환 청구권의 포기 특약으로 이해를 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원상복구 특약을 했다면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1번은 맞는 질문이고 꼭 기억해 두시고 주의하셔야 될 질문인 거죠. 13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4번이 답인데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제3자에게 임대했어요. 유치권자가 취득한 차임은 자기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없고 부당이득으로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질문은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임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답은 4번이죠. 14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2번을 보시면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해수를 제기하면 유치권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X죠. 점유해수의 제기했다는 말은 아직 반환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유치권은 소멸해야 되겠죠. 물론 점유해수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해서 돌려받았다면 그때는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되지만 2번은 뭐죠? X가 됩니다. 넘겨보시면 15번이죠.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보증금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니은번 권리금도 마찬가지죠. 디귿번 필요비는 유치권의 대상이 돼요. 따라서 필요비 상한침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유치권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임차인이 원상회복 약정을 했다면 유익비 상환 아예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죠. 따라서 디귿 대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